보세요. 이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상대평가. 내가 남의 컴퓨터에 앉았는데 그 사람이 컴퓨터 전문가인지 전문가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만 눌러보면 돼요? 윈도우 R만 눌러보시면 돼요. 그래서 눌렀더니 이렇게 여기가 뭐 명령어들이 쭉 적혀있다. 그럼 그 사람은 프로그램을 뭘로 실행시키는 사람이에요? 영어 명문영어로 치시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기가 백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전 이걸 안 열어봤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에는 뭐가 남는다고요? 반드시 흔적이 이렇게 남아요. 뭘 쳤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이 나는 MS 컴퓨터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시스템 구성을 외우시고, 여러분이 조금 멋있어 보이려면 실행창을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실행창에다가 영문으로 영어를 자꾸 치셔야 된다.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계산기 실행시키는 사람이 멋있어요? 아니면 그냥 실행창 딱 열어가지고 CALC 하고 치는 사람이 멋있겠어요? 그렇죠? 멋으로 따지면 누가 멋있어요? 실행창 사용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거예요. 근데 멋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자, 어찌됐든 열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MS 컴퓨터를 건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부팅 때문에. 얘가 이 순서대로 부팅된다 그랬죠? 이 순서대로. 자, 부팅에서는 뭐 건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고급에 가서 뭐 프로세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시면 얘도 또 나와요. 얘도 체크해서 쓰겠고. 부팅할 때 메모리 전체를 다 쓰겠느냐, 아니면 그 메모리의 몇 프로만 사용하겠느냐, 이것도 나오는데 이건 커다란 의미 없고요. 우리는 프로세스가 8개나 되는데 하나 가지고 띄우는 거는 좀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여기를 8개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이게 최적화예요. 부팅할 때 뭐 한다고요? CPU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부팅을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컴퓨터에서 웅 소리가 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웅 소리가 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코어를 8개를 다 쓰니까 갑자기 발열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쿨링팬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그래서 RPM을 재고 있어요. 프로펠러 돌아가는 숫자를 분당 몇 바퀴 돈다라는 걸 재고 있다가 CPU가 열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선풍기 2단, 3단 누르는 것처럼 팬을 빨리 돌려요. 뭐 하려고? CPU를 빨리 시키려고. 그래서 컴퓨터가 처음 부팅될 때 윙 하고 소리 나는 컴퓨터들이 종종 있어요. 부팅할 때 제일 많이 써요. 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서비스. 서비스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 윈도우가 사용하는 시작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하게 맞다 그랬죠. 윈도우가 그냥 뜨는 게 아니에요. 윈도우가 부팅될 때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윈도우는 못 건드리잖아요. 윈도우가 뭘 쓰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누구 걸 죽이는 거예요? 윈도우가 사용하는 거 이외의 서비스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체크를 했죠.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여기다 체크하시는 거 기억 안 나시면 안 건드리시는 거예요. 서비스는. 아시겠죠?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이 고급 유저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서비스는. 그냥은 뭐만 건드렸어요? 시작 프로그램만 건드렸어요. 그냥은. 자, 시작 프로그램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작 프로그램에. 포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애가 있고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애가 있어요. 얘는 윈도우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따라 올라오는 애들이죠. 어디로 따라 올라와요? 메모리. 여기 메모리로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도 잘 들어가서 보시면,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메모리를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어요. 스마트폰도. 자, 다시 얘기할게요. 사람은 누굴 따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신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면
컴퓨터 누구 따라 만들었어요? 뭐가? 사람을 똑같이 따라 만들었어요. 그럼 스마트폰은 누구 따라서 만들었어요? 컴퓨터를 따라서 만들었어요. 이 표현이 틀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비슷하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거운 컴퓨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으로 들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이제 문서도 염려 없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말로 하잖아요, 전부 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해요. 시작 프로그램은 뭐라고요? 컴퓨터가 부팅되면서 전부 어디로 올라오는 거예요? 메모리 위로.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눈에 보이는 놈이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놈은 어디로 들어가요? 대부분 여기로 들어가요. 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놈들은 백그라운드 여기로 들어가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 숫자하고 요거 숫자하고 비례해요. 다 보여지진 않지만 대부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어놓으면 동작을 해요? 안 해요? 여기?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 안에 있는 요 시작 프로그램에다 넣어놓으면 얘가 컴퓨터가 부팅되면서 포그라운드로 나와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포함된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백그라운드와 포그라운드가 섞여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꼭 필요한 애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넣는 애만 필요한 거예요. 여기다가 나는 컴퓨터가 부팅되자마자 뭐가 되겠고 컴퓨터 부팅되자마자 나는 계산기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왜 들어가 있을까? 질문이 그거야. 야, 그놈은 왜 들어가 있어? 이거 에버노트 클리퍼? 자, 스마트폰 공부하시는 분들 에버노트 클리퍼가 뭐예요? 이거. 자,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얘가 다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뭐예요? 최적화예요. 기본적인 최적화. 뭐 클리너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뭐 고클린 무슨 클리너 이런 거 클리너를 쓰지만 좀 전문가들은 그냥 윈도우 R 눌러가지고 뭐해요? 그냥 MS 컴피거 안에서 다 해결을 해버리고 말아요. 간단하게. 그런데 여러분이 서비스까지 건드린다 그러면 뭐 체크하셔야 된다고요? 요거 체크하시는 거예요. 체크하셔서 그럼 얘는 뭐예요? 어도비에서 쓰는 거고 얘는 알력에서 쓰는 거고 얘는 인텔에서 쓰는 거고 이건 곰플레이에서 쓰는 거고 이거는 구글에서 쓰는 거고 이건 인텔에서 쓰는 거고. 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지 않는 거를 보이게 하고서 얘네들만 사용 안 하게 하면 그나마 서비스를 제껴놨으니까 부팅될 때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체크하는 거 헷갈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네, 체크하는 게 헷갈리시면 그냥 시작 프로그램만 정리가 되죠. 아시겠죠? 해당 프로그램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애예요? 얘는 통로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링크 파일이죠. 얘를 통하면 빨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가기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카카오톡을 찾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바로 가기가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걸 왜 만들어줘요?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깔았더니 이게 자동으로 탁 생겨버렸어요. 왜 만들어요 이거를? 빨리 갔어. 그렇지. 지네 프로그램을 빨리 실행시키게 해주기 위해서 이 바로가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설치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컨펌을 받아요. 런치 어쩌고저쩌고 해서 바로 가는 걸 하겠느냐, 스타트업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시작 프로그램에 넣겠느냐 하는 거를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영문으로 돼서 못 알아봤거나 아니면 그냥 빨리 해서 다음 해버리니까 그냥 탁탁탁 하고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애들은 세상 없어도 자기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빨리빨리 막 돌아가야 돼요. 이 책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올려놓고
결산할 때만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보든 안 보든 한 달에 한 번 보는 책을 항상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하드디스크에서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캐드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포토샵을 사용하는 그런 커다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근데 이 서비스에서 누가 사용하는 서비스? 캐드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몇 개 죽여놓으면 캐드가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캐드의 어떤 중요한 기능들이.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디자이너인데 디자인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 장인기가 알려줬던 대로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외의 걸 다 사용 안 하면 해버렸더니 그리고 재부팅을 했더니 그 디자인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몇몇 개가 오류가 자꾸 딱딱 떠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했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뭘 했나? 뭘 했어요? 서비스에서 뭔가를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또 컴퓨터는 에러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정확하게. 뭐가 잘못돼서 뭘 못해. 근데 우리는 에러가 뜨면 뭐부터 생각해요? 빨간 X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부터 나빠지죠. 이거 뭐지? 이러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윈도우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유저한테 뭘 알려줘야 돼요? 얘가 인공지능이 있다면. 내가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게 있다면 얘는 뭘 하겠어요? 유저한테 메시지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한번 메시지 뜨는 거 보세요. 정확해요. 너무 잘 알려줘요. 그럼 우리가 속으로 그러잖아. 이 바보야,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얘는 자기가 알아서 할 기능은 없죠. 그러니까 제일 웃긴 게 뭐예요? 이상한 전화 오면은 어디다 하고서 알려주죠, 얘가. 전화번호가 딱 뜨면 지가 알려주잖아요. 앱을 깔면. 보험회사 권유, 인터넷 설치 권유 이런 게 막 뜨잖아요. 그러면 쳐다보면서 그러잖아요. 바보야, 네가 알면 꺼, 네가 알아서. 네가 끊어 이러는데 못 끊죠. 끊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얘는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밖에 못해요. 근데 지가 끊는 애들도 있다 그러더라고. 앱 중에 좋은 앱들은. 자, 똑같아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에러 메시지를 반드시 띄워줘요. 그리고 뭘 제시해요? 어디에 있는 뭐가 잘못됐어. 최소한 그렇게는 알려줘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 가란 얘기예요.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났는데 에러 메시지가 뜬다 그러면 그거 잘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얘를 숨기고서 얘를 풀었어. 구글 업데이트 서비스를. 그랬더니 구글이 잠깐 인터넷 연결하고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지 혼자 업데이트를 하려고 그러다가 에러 메시지를 탁 띄워주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연결은 돼 있지만 서비스가 잘못돼서 업데이트를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서비스가 잘못돼서 업데이트를 못해. 그럼 어디로 가요? 서비스로 가야지. 그리고 여기를 살펴봐야지. 업데이트를 풀어낸다. 그러니까 항상 메시지 안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우리가 몰라요. 계속 멈추지 않고. 그럼 그때는 마우스도 안 먹어. 마우스 먹어도 빙빙 돌기만 해. 키보드도 안 먹는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현상을? 야, 컴퓨터가 다운됐나 봐. 다운됐다 그러죠. 다운이 된 거예요, 사실. 근데 다운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다운은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컴퓨터가 그냥 다운됐다라는 얘기는 야, 컴퓨터가 맛이 갔어 이러잖아요. 우리 흔히 또 전화해요. 야, 이거 맛이 갔나 봐. 아무것도 안 움직여. 근데 뭐예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이유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못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하시면 다시 마우스가 움직이겠어요? 너 못 올라와? 그럼 그냥 거기 있어. 이래 버리면 다시 마우스가 움직이는 거예요. 얘만 안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뜨는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응답 없음. 응답 없음. 이 응답 없음을
자, 이 응답 없음을 여러분들이 종료시키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뭘 띄워서 작업관리자를 띄워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요 옆에 있는 응답 없음이라는 놈만 뭘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 응답 없음이 뜨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자, 그림 보시면 여기에 응답 없음이 뜨죠? 상태에. 맞나요? 네, 상태에 응답 없음이 뜨면 뭐 하시는 거예요? 걔만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만 작업 끝내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없는 놈만 여러분이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우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계속 컴퓨터 써요? 아니면 저장할 거 저장하고 재부팅해요? 저장할 거 저장하고 재부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움직인다 그리고 또 계속 쓰면 또 멈춰요 바로.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떴는데 시스템에 멈춰버렸어요.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눌러도 동작을 안 해요. 다행히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눌렀는데 아무리 봐도 응답 없음도 없고 여기 밑에 CPU 사용률도 100%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멈춰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마우스도 안 움직이고. 그게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눌러서 꺼요. 그리고 다시 켰더니 안 켜져요. 그럼 그게 다운된 거예요. 눌러서 꺼요. 다시 켜니까 안 켜져요.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제 생각 고민을 해야죠. 이걸 AS를 불러야 돼. 장인기한테 전화를 해야 돼. 신경질 나요. 그럼 남자들은 화나면 뭐예요? 담배 피우고 오죠? 여자분들은 화나면 뭐예요? 가서 화장실 괜히 갔다 와. 생각 좀 하느라고. 한 5분 10분 걸려서 왔어. 이제 와가지고 전화를 해볼까. 이걸 컴퓨터 다시 한번 켜게 돌리면 어때요? 맛이 확 떨어지죠. 그럼 자동으로 식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식혀요? 놔놓고 선풍기로 막 돌려요? 그렇게 안 해요. 집에 혹시 알루미늄 제품이 있으면 알루미늄 냄비라든지 알루미늄 제품이 있으면 거기다 올려놓으면 금세 녹아요. 얘가 그 원리로 만든 거예요. CPU가 열을 많이 받으면 이 알루미늄 판이 열을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식혀요? 이 알루미늄 판은? 요 쿨러가 식히는 거예요. 쿨러. 그래서 어디에 먼지가 많으면 한번 볼까요?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컴퓨터 전원이 잠시 켜지다가 또 꺼져요. 그래서 이거 면봉으로 이렇게 성냥 계피로 해놨더니 먼지가 이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보이세요? 네,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먼지가 이렇게 많아요. 거기다가 요 밑에 보시면 여기가 막혔어요. 어디가 막혔냐면 요 윗부분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윗부분이 막히면 이 사이사이로 공기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열이 식어요? 안 식어요? 선풍기 위에가 막혀버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열어보면 밑에가 이렇게 먼지가 많은 거예요. 먼지 많은 컴퓨터들 보면 장난 아니에요. 전부 다 멈춰요. 전부. 좀 보세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깨끗한 집에 가도요. 컴퓨터를 요새는 책상 밑에 내려놓고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지가 안 많을 수가 없어요. 밑에서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같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뭘 하셔야 돼요? 뚜껑을 열고 자 이거 보세요. 이 밑에가 이렇게 먼지가 꽉 찼는데 이게 팬이 돌아야 이 쿨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케이스를 열고 케이스 여는 건 그냥 나사 두 개만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 당기면 열려요. 그리고 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물론 컴프레셔를 불면 제일 잘 떨어지지만 그게 안 되니까 면봉에다 물 조금 묻히셔가지고 계속 닦아내시는 거예요. 뭐가 보이게? 얘가 틈이 보이게. 진공 청소기로는 어떻게 해요?
진공 청소기는 빨아들이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요즘 청소기들 중에 보면 부는 청소기들이 나오더라고. 채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안에 있는 먼지 팍팍 불어내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진공 청소기로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공 청소기를 대고 붓 있죠, 붓. 솔, 우리가 솔이라 그러잖아요. 그 정전기 일어나는 붓은 안 돼요. 그냥 우리 왜 먹물로 이렇게 붓, 아니면 애들 그 미술을 그릴 때 그 붓으로 털면서 빨아내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뭘 하셔야 된다고요? 요 홈이 보여야 된다. 이때까지. 자, 그래서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아까 보신 것처럼 컴퓨터 청소, CPU 쿨러, 먼지 제거. 또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컴퓨터 전원이 잠시 켜지다 다시 꺼져요. 이런 현상, 다운되는 현상은 먼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노트북은 어떤가요? 노트북은 여러분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노트북은 가서 청소를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로 산 노트북들은 노트북 옆구리에 이렇게 바람 나오는 데가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컴퓨터하고. 거기가 그렇게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안 나오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좀 오래된 컴퓨터는 여기서 막 이렇게 손대면 뜨거울 정도로, 이럴 정도로 열이 나와요. 팬으로 불긴 부는데 먼지가 많으니까 제대로 못 쿨링을 시켜서 나오는 거예요, 열이. 그러니까 뜨겁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최소한 한 4, 5년 된 그 노트북 같은 거는 가져가셔서 청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돈이 들어요. 노트북은 무조건 케이스를 오픈을 해야 돼요. 이거를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노트북이 하나 못 쓰게 된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용산을 못 가는데, 노트북은 뭐 흘리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노트북 자판에다 뭔가 흘리잖아요. 물이라도. 그럼 뭐 드라이어, 헤어 드라이어 갔다가 막 말린다, 소용없어요. 바로 어디 가야 돼요? 바로 S에 딱 가야 돼요. 돈이 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뭐하고 뭐만 아시면 MS 컴피그와 누구? 작업관리자만 아시면 여러분이 컴퓨터 사용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는 뭘 하기 위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얘는 뭘 하기 위해서? 시스템 다운되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겠죠? 네. 시스템 구성과 작업관리자만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할 줄 아시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한테 누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누가 있어요? 도움말 있잖아요. 도움말. 네, 우리 지금 이 선생님 와 계시지만 이거 가지고 쿼리 만들면요 2달은 해요. 2달. 그것도 1시간에, 그러니까 하루 2시간짜리 강의다. 그럼 16강을 해요. 저도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소개, 마우스, 키보드 사용, 바탕화면 가지고 하루 하죠. 시작 메뉴 가지고 하루 하죠. 작업 표시 가지고 하루 해요. 세부적으로 하면. 근데 우리는 간단히 했기 때문에 이게 2개씩 묶어서 가는 거예요. 2개씩. 파일 폴더 작업이요? 자, 여러분이 파일 폴더 작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8개 항목에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면 또 중간중간 또 누가 있어요? 중간중간 누가 있어요? 또 링크 있어요. 맞추기를 사용하여. 맞추기 가면 또 이것도 강의를 해요. 맞추기도. 중간중간 휴지통에서 영구적으로 파일 삭제 누르면 뭐가 나와요? 휴지통에서 영구적으로 파일을 삭제한다. 휴지통을 클릭해서 연다. 그 중에 뭐 도구 모음에 휴지통 비우기. 얼마나 이거 가지고 강의할 게 많은데요. 그 다음 다 하시고 나면 뭐 하면 돼요? 내 컴퓨터를 시작하는 방법, 컴퓨터 보호하는 방법, 시작에 설치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보안, 개인정보 다 나와요 이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강의를 하다 강의거리가 떨어지면 저희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봐요. 한 번씩. 여기서 안 하는 거 있나 혹시? 이거 눌러보고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교재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뭐 강의하시려면 책방부터 가시는 분들 계세요. 서점에.
그 분야의 책을 사요. 책을.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교환을 상대방한테 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서 복습하세요 하면은 그 사람은 책을 사야 돼.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또 책을 사는 사람이 있지만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아까 내려가서 이 책을 이거 필요하면 나중에 이거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물론 우리 이 선생님도 오셨지만 여러분 다 강사